가정이라는 이름의 무대 위에서 매일 같은 연극이 반복됩니다. 완벽한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평범한 주택가 한 모서리에 자리한 2층 집. 45살 사연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준비로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걀 부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10살 민준이와 8살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사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각 구운 식빵이 놓여 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로 숟가락질을 하고 서연이는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을 발표회 이야기를 제잘거립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몇 년 전부터 자리 잡은 깊은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민이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뒤로 침실에서 들려오는 현민이의 기침소리가 평온한 아침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은 자주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연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돌봐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옥죄입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사연이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사연이의 눈가에 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 모성애인지 아니면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자기 기만인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아침이 지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사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문득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침실에서 들려오는 현민이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의 남편이 이제는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며 사연이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현민이가 전해준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폴리오라는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신경계통이 마비되어가는 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은 사연이에게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현민이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사연이는 그런 아이들을 달래면서 동시에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병간호에 시달린 그녀는 밤이 되면 탈진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며 울먹이고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꾼다며 엄마 품에서만 잠들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썼지만 사연이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사연이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현민이는 병이 깊어질수록 더욱 예민해져서 사연이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물 한 잔 떠달라는 부탁도 명령조로 바뀌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연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것이 과연 사랑이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현민이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때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은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연이는 하루 24시간 그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간병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급격히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서연이는 식욕을 잃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던 사연이는 현민이의 약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보다는 직감적인 불안감에 이끌려 그 편지를 펼쳐든 순간 사연이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현민이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영이라는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었고 현민이는 사연이에게 입양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연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친자식처럼 키워온 아이들이 남편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도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 그렇다면 자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새 잠들지 못한 사연이는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야위고 초췌해진 얼굴에서 한때 빛났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부엌 식탁에 앉아 긴 시간 생각에 잠깁니다. 현민이는 침실에서 자신을 불러대지만 사연이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이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린 결론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아이들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현민이가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서 사연이는 그가 숨겨둔 서류들을 하나씩 뒤져나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책상 서랍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조금씩 진실의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현민이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와 연락처 메모지를 통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미영이라는 여성이며 현재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에게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며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역시 현민이에게 속아서 아이들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는데 현민이가 사연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만나서 나눈 대화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을 1년 정도만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현민이는 사연이에게는 입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영에게는 사연이가 아이들을 간절히 원하는 불임 여성이라고 속였고 사연이에게는 미영이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여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여성은 현민이라는 남자에게 모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연이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고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미영은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사연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진심으로 키워온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 진짜였고 아이들도 자신을 엄마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우선 현민이에게 진실을 따져 묻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느꼈고, 미영과 함께라면 현민이의 조작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연이와 미영이 현민이에게 진실을 따져 묻기로 한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여성이 침실로 들어가 현민이를 깨웠을 때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기이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현민이는 병으로 쇠약해진 몸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여자와 짜고 자신을 괴롭힌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 앞에서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려 한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성이 자신들의 진짜 엄마라는 말과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사연이가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아빠의 말 사이에서 어린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사연이에게 매달렸고 정말 자신들을 버릴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현민이는 상황을 더욱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사연이를 냉혈한 여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영에게는 사연이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자주 우는 것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두 사연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현민이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연이가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민이는 능숙하게 두 여성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렸고 그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이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악역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미영도 현민이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민이의 계략은 완벽했고 그는 자신의 병을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사연이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민이가 이웃들에게까지 사연이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데도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을 버리려 한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사연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민이가 숨겨둔 서류함에서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미영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현민이와 미영 사이의 정확한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기로 한 원래 계약서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일시적 양육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민이는 사연이에게는 완전한 입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1년 후 재검토한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다시 힘을 합쳐 현민이를 추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민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민이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하고 현민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지만 현민이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며 아이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엄마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하소연하며 아이들에게는 진짜 엄마는 사연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빠가 죽을까봐 무서워하며 울면서 사연이에게 매달렸고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현민이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던 담당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민이의 증상 패턴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폴리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현민이의 증상이 자연적인 병의 진행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한 수치들이 발견되었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연이는 직감적으로 또 다른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민이의 병조차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조작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현민이의 계획된 연극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추가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민이는 실제로 스트레스 폴리오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현민이가 의도적으로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남용해 인위적으로 병증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현민이의 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책상 서랍 뒤편에서 발견한 것은 여러 종류의 처방전과 각종 약물들이었습니다. 현민이는 몇 개월 동안 서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해 약을 처방받았고 이를 조합해서 마비 증상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현민이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연이와 미영 외에도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에게도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현민이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고 다른 여성에게는 아내가 정신병으로 입원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였습니다. 미영에게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준 사연이는 마침내 현민이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현민이는 단순히 바람둥이가 아니라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병을 핑계로 여성들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민준이와 서연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빠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전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가 달랐던 것, 약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현민이는 병원에서 돌아와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민이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연이와 미영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미 사연이를 진짜 엄마처럼 여기며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준이와 서연이는 사연이와 계속 살기로 했고 미영은 정기적으로 만나 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세 사람 모두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두 엄마가 모두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사연이를 큰엄마라고 부르고 미영을 작은엄마라고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이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 조작과 갈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관계였으니까요. 억지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미영 역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어머니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사연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사한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이야말로 가족을 만드는 진짜 끈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사연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